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럼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매도 물량이 이제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시장 상황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좀 어느 정도인지. 그럴게요. 일단 우리가 네. 처음으로 보셔야 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 물량인데요. 네. 제가 이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매도 물량 처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집값이 매도 물량이 결정해.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양. 아, 그게 공급이다 그랬죠. 그리고 뭐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집 계속 부족하다. 그게 공급이다. 이 매도 물량을 들고 나온 게 제가 몇 년 전인데 네네네. 사실 그때만 해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매도 물량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매도 물량이 공급이니까. 그 말인즉슨 과거의 공급은 분양 물량 막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광수 대표님은 항상 분양 물량뿐만이 아니라 네. 매도자들이 내놓는 그것도 공급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떤 집을 삽니까? 누가 내놓은 집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공급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에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인데 올해 3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대 최고치인 8만 호 정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일단 증가하는 게 지금의 시장 상황입니다. 매도 물량의 증가는 뭐다?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올해 초를 기점으로 해서 집값은 조금 상반기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 와중에도 매도 물량은 계속 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네. 매도 물량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면 네. 매도 물량이 만약에 계속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오른다고 기대를 하게 되면 예. 그럼 매물을 지금 팔 필요가 없잖아요. 거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이 오를 때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이제 지금 사람들의 심리이고 그게 행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네. 특히 어떤 수요가 감소하고 있냐면 투자 수요요. 투자 수요가 감소한다. 네. 부동산은 어떤 자산하고 다르게 독특하게 수요가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네. 하나는 실수요와 하나는 투자 수요. 근데 이 투자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혹시 투자 수요는 어떤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가요? 뭐 2주택 이상자들 거는 다 투자 수요라고 보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갭 투자하는 건수. 아, 갭 투자 건수. 네, 네. 그래서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추세적으로 보면 네. 요거는 주택 소유자 중 네. 2건 이상 소유한 사람 비중이요. 어떻습니까?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네요. 그렇죠. 다주택자 비중이.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겠죠. 다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아니면 더 사는 다주택자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엔 데이터가 없지만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건수를 보면 한때 월간으로 해서 한 6천 건, 7천 건이었어요. 월간으로요? 네.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188건입니다. 10월 기준. 그리고 전국적으로는요, 2017년도에 네. 우리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18만 명 정도 됐거든요. 1년에요? 네. 네. 근데 2021년도에는 20만 명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뭐 거의 한 뭐 2만 명, 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투자 수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집값을 올려놓는 거는 실수요도 있습니다만 갭 투자 수요까지 같이 얹어졌을 때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실수요는 변동이 크진 않잖아요. 계속 그냥 사거나 예를 들어서 뭐 기껏해야 한 10% 언더에서 변동하는데 이건 갑자기 3, 4년 만에 막 10배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 수요도 줄고 있고 네. 대신에 매물은 쌓이고 있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집값이 떨어질 때 중간에 최근처럼 변동이 일어납니다. 네네네. 변동? 그러니까 회복, 상승.
그 큰 틀 안에서 네. 네, 네, 떨어지는데 네. 이런 게 나타나요. 네, 네. 왜 일어날까요? 그거는 실수요 때문에요. 아, 그 사이에서. 네,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 실수요가 갑자기 증가해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재화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다시 최근처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속될 수는 없어요.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뭐 이 정도 값이면 우리 집 사서 살자. 그렇죠. 특례 보금자리 이론도 받고. 근데 뭐 가격을 밀어 올릴 수는 없다고요. 아. 그래서 가격이 또 오르면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지면 실수요가 들어와요. 그럼 다시 올라요.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있어요. 특징적인가요? 네. 고점은 계속 낮아져요. 아, 하락장의 특성. 네. 그러니까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일 뿐 네. 이렇게 내려간다는. 그렇죠,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이러고 사이클을 만드는데 아주 짧은 사이클을 만드는데 고점을 올릴 수는 없어요. 그건 투자 수요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점은 실수요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힘이 약하다. 네. 실제로 최근에 그 주택 소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22년 데이터이긴 한데 물론 이제 이것도 과거 데이터긴 한데 네. 2030 세대 주택 소유자가 2021년 대비 12만 3천 명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언론에서 표현한 걸로는 영끌했다가 못 견디고 팔았다. 그 정확한 비유라고 혹시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 아까처럼 버티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경매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뭐 역전세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면서 특히 20, 30대가 갖고 있던 그런 물량들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런 물량들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쳤을 거예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형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세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고 빌라라든지 아니면 뭐 단독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많을 가능성이 커서 예. 예.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한켠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는 12만 3천 명 정도 2030 세대가 주택을 팔았다. 이런 데이터도 나오는 반면에 올해 상반기에 집을 가장 많이 산 연령대를 보면 30대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31만 6,600건 정도 매매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 27%를 30대가 차지했다. 보통 이게 40대가 제일 많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30대가 제일 많다. 이거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실수요자요. 실수요자. 30대가 주택 보유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네네네. 집값이 오르니까 조금 떨어지니까 불안한 마음에 내가 거주할 집을 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정책적인 배려들이 있었으니까 뭐 특례 보금자리라든지 네. 이런 게 들어왔으니까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이 많이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분양을 받는 것도 지금 어렵고 차라리 그냥 기존 주택을 사자 막 이런 그렇죠. 수요가 몰렸을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큰 흐름에서는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네. 실수요가 들어온다. 30대가 계속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니. 네. 근데 아까 해주셨던 말씀을 반복하자면 그게 추세를 돌릴 수는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30대 가격이 오르면 다시 30대 수요는 실수요는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실수요의 특징은 계속 감소해요. 실수요의 특징은 계속 감소한다고요? 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집을 사는 사람들이 1000명이면 네. 상반기에 300명이 샀으면 700명 남잖아요. 아, 실수요자들 모수 중에서? 네. 아, 네. 실수요자가 계속 증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0대가 사줘야 돼요. 뭐 인구가 늘든지. 네네네. 그래서 실수요는 계속 줄어드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의 총량은 많아지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는 어쨌든 사면은 수요의 감소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절대량이 감소하니까. 또 최근에 이슈를 보면은 뭐 강동구 그래도 좀 괜찮은 지역인데 청약 당첨된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국지적인 사례일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영끌하기도 이제는 힘들고 뭔가 좀 시장이 다 이제 냉각되고 있다라는 신호일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고분양가 아파트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청약 공정률이 되게 높단 말이죠. 예. 당첨이 돼요. 근데 왜 계약 취소를 할까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선당 후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세대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투자 목적이 추첨제도 확대되고 이러면서 일종의 투자나 투기 목적의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당첨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취소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고분양가에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의 청약시장은 유통시장과 다르게 투자 수요가 들어온다. 아, 그러니까 분양 시장에는 투자 수요가 먼저 좀 들어온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투자자 중에서 돈이 없는 투자자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돈 내라니까 겁나는 거죠. 투자 수요도요? 돈이 없는 투자 수요니까. 아, 네. 투자 수요마저도 사실은. 네. 청약시장에 들어오는. 근데 분양 시장에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투자 수요는 기존 주택보다 분양 시장에 먼저 들어온다. 네, 그게 이제 지금도 올해에도 펼쳐졌던 모습일 테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 전형적인데 약간 정책의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이 막 청약시장 굉장히 많이 풀어줬거든요. 예. 그래서 둔촌주공이 미분양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청약제도 개편하면서 그때가 기회였는데. 예. 그러면서 어쨌든 청약시장에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온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은 계약금만 내고 살 수 있잖아요. 일단은. 네, 일단은.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분양권 전매가 안 되고 이러면 되게 그래서 이 시장의 리스크가 좀 커요. 분양 시장은? 분양시장도. 분양 시장 도. 네. 왜냐하면 나중에 입주 시점에 잔금이나 이런 걸 다 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중도금이나 이런 거 DSR이나 DTI 규제를 안 받거든요. 대출은. 근데 막판에 입주하라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양권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취소. 그럼 계약금 날리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조금 전에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좀 했습니다만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여기에 미분양인 안에 만에 건설사가 청약 경쟁률을 공개 일부러 안 하고 있는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그 후에는 완판이 됐고 또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입주권. 네. 프리미엄이 붙었네. 몇 억이 붙었네. 또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도 이제 비슷한데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때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아, 그래요? 비싼 게 아니었어요? 분양가를 규제받았잖아요. 아, 그죠. 허그랑 엄청 싸웠죠. 예.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분양가가 엄청 올라와 있다고요. 예. 그보다 더.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결국은 첫 번째는 분양가. 고분양가 여부부터 봐야 되는 거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고분양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단은 투자 수요까지는 들어왔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투자 수요가 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계약 취소가 나오는 겁니다. 막 몇백 대 1 경쟁을 보였는데 왜 그렇죠. 계약을 취소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단 넣고 근데 대출 받으니까 뭐 금리가 5% 6%예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자기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예. 만약에 그게 그 대표님이나 대표님의 아주 친한 지인이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냥 취소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빤스라도 벗어서 팔아서 견뎌라 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아예 청약도 안 하게 하죠. 청약이요. 당첨되면 네. 그 청약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1순위. 아, 그렇죠. 청약 통장 위험한 거예요. 써버리고. 나중에 분양가 떨어지고 막 상계신도시 분양되고 이러면 그때 써야 되는데. 그때는 또 공급이 많아지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좋은데 아닌가? 좋은데 써요. 좋은데. 아, 좋은데 한 방에. 좋은데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이거 여쭤봐야겠다. 앞으로 재건축도 많아지고.